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전성기를 누리는 세계적인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은 손흥민의 실제 주급,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다른 스타들과의 비교, 그리고 현지 언론과 팬들이 말하는 진짜 평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실제 주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현재 손흥민의 주급은 약 19만 20만 파운드, 한화로는 약 3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토트넘 팀 내에서는 1위에 해당합니다. 언뜻 보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선수들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과의 비교해 볼까요?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는 주급 40만 파운드 이상, 리버풀의 살라는 약 3,540만 파운드, 맨유의 래시포드, 첼시의 스털링도 모두 30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EPL 득점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절반에 가까운 주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낮은 주급의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재계약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2021년에 재계약을 맺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득점왕 타이틀이 없었고 몸값도 지금만큼 올라가지 않았던 시기였죠. 두 번째는 바로 충성심입니다. 손흥민은 꾸준히 토트넘에 헌신하며 팀 우선 태도를 보여왔고 이적설 대신 잔류를 선택해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트넘 구단 자체의 주급 정책도 있습니다. 당시 해리 케인조차 20만 파운드 초반대였을 정도니까요. 그럼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을 언더페이드된 월드클래스, 즉 저평가된 슈퍼스타라고 부릅니다. 팬들도 이 정도면 최소 30만은 받아야 한다. 가성비 끝판왕. 이런 선수가 이 정도라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있고 동시에 안타까움도 존재하는 거죠.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주장이자 가장 저평가된 월드클래스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높은 몸값만이 선수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의 기여도와 리더십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10년간 팀의 상징이자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로 활약한 손흥민이 소속팀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다음 시즌 주전 구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과 중동, 북미의 복수 구단들이 그의 차기 행선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새로 부임한 덴마크 출신 토마스 프랑크세 감독이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선발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인데요.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새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역할 변화가 구단 내부에서 공식화된 가운데 미국 유력 매체 디 애슬레틱이 사우디 프로리그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이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는 지난 2일 손흥민과 프랑크 감독 사이에 직접 면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골드에 따르면 최근 프랑크 감독이 손흥민과 대면에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주전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어 골드는 손흥민이 잔류하더라도 출전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반대로 이적을 원한다면 구단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용 방식 변화가 아니라 사실상 이적을 고려해도 좋다는 우회적 신호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두 번째 시즌부터 줄곧 주전 자리를 유지하며 에이스로 활약해왔습니다. 2021년도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도 올랐고 리그 통산 114골을 기록하며 클럽 레전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리그에서 7골 9도움에 그친 그는 체력 저하와 잔부상에 시달렸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시즌을 앞둔 지금 새로운 감독의 구상에 손흥민은 더 이상 핵심으로 간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해외 축구 이적 시장의 공신력 끝판왕으로 불리는 미국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1일 손흥민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토트넘에서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선수로 분류됐다며 특히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와 MLS 구단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스테이는 손흥민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목표를 이룬 만큼 이번 여름이 토트넘과 아름답게 이별할 최적기라는 의견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이적은 오는 8월 3일 한국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이며 향후 일정에 따라 거취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언급된 손흥민의 행선지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미국인데요. 단기적인 이적료 수익 외에도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결정이 손흥민의 미국행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MLS는 현재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세르히오 부스케츠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뛰고 있으며 아시아계 팬층과 시장성이 높은 리그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북미 시장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은퇴 후 활동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토트넘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의 역할 변화에 대한 수용과 새로운 공격진 구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풋볼런던이 최근 실시한 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손흥민을 사우디 리그로 이적시키는 것이 구단의 재정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팬들이 단순히 팀의 레전드를 남기는 감성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손흥민 매각을 활용한 새로운 대체자 영입을 원한다는 점은 손흥민이 더 이상 팀의 절대적인 존재로 남기는 힘든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17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만큼 대대적인 공격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재정적 유연성과 전술적 변화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적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존중의 표현이자 동시에 손흥민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더 이상 구단의 핵심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손흥민이 주전 자리를 위해 토트넘에 남아 힘겨운 경쟁을 선택할지 아니면 안정적인 커리어 후반기를 위해 다른 대륙을 택할지는 이제 손흥민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아름다운 피날레를 뒤로한 채 토트넘과의 10년 동행을 마무리할지 혹은 또 한 번 팀을 위해 헌신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10년간 토트넘을 지켜온 손흥민의 입지가 새 사령탑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토트넘 레전드로 여전히 상징적인 존재지만 이제는 조연으로의 역할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잉글랜드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프랭크 감독은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면서 손흥민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영향력을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특히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 내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으며 토트넘 내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명확한 것은 손흥민이 이제는 메인 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992년생으로 이제 33세가 된 손흥민은 전성기 시절과 비교할 때 경기 영향력이나 체력 모두에서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그는 잦은 근육 부상과 피로 누적 속에 리그에서 7골에 그치며 데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현지 반응에 따르면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을 잔류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지만 출전 시간은 제한될 가능성이 큰데요.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손흥민이 남기 위해서는 변화된 팀 내 위상, 즉 주전 경쟁 속 조연으로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공격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쿠두스가 합류한 가운데 부상에서 회복한 마노루 솔로몬, 임대 복귀자, 유망주 양민혁 등 최대 8명의 공격 자원이 경쟁 대열에 올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프랭크 체제에서 풀타임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새로운 시스템 아래에서 경험 많은 리더가 젊은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주장이자 토트넘의 상징과 같은 존재인 손흥민은 단순한 전력 이상의 상징성을 지닙니다. 손흥민은 지난 1월 구단과 1년 연장 계약을 맺으며 2026년 여름까지 계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이 사실상 마지막 이적 기회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유계약 전 마지막 이적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토트넘 선수단에 합류한 상태인데요.
토트넘은 그가 직접 프랭크 감독과 면담한 후 향후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회동에서는 출전 시간, 전술 내 위치, 이적 가능성 등이 모두 논의될 전망입니다. 런던 월드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적어도 오는 1월까지는 붙잡을 계획이며 그가 감독과의 논의 끝에 잔류를 선택할 경우 역할이 다소 달라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팬들은 손흥민과의 작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이 프랭크 체제에서 어떤 식으로든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트넘 내부 분위기는 손흥민에게 일방적인 결정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10년간 팀에 헌신해온 주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손흥민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0일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향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구단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이적설이 제기된 팀은 이탈리아 세리에어 챔피언이자 김민재의 전 소속팀 나폴리였습니다. 앞서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를 PSG로 이적시킬 당시에도 이강인을 딜에 포함시키기를 원할 정도로 꾸준히 이강인 재능에 관심을 기울였던 팀인데요. 현지에서도 이강인이 PSG를 떠나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원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고 나폴리가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떠올랐습니다. 나폴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적설이 더해져 이강인의 이적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뜨거운 빅리그, 빅클럽들의 러브콜 속 이강인이 사실상 골라서 팀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기대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걸림돌이 생겼는데요. PSG가 책정한 이강인의 이적료가 무려 4천만 유로 약 621억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2년 전 PSG가 이강인을 마요르카에서 영입할 당시 들였던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42억 원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어느 구단이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액수이기도 합니다. 이강인 영입에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나폴리마저도 4천만 유로의 이적료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천만 유로는 나폴리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이적료 지출이기도 합니다. 세리에 A 정상에 올랐던 지난 2024년도 시즌에도 나폴리 구단이 선수 영입에 가장 많이 들인 이적료 지출은 3,500만 유로 약 543억 원이었습니다. 나폴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 역시도 부담 없이 결정을 내릴 수준의 이적료가 아닙니다. 우선 나폴리와 PSG 구단 사이에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겠지만 PSG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이강인과 계약이 3년이나 남은 만큼 이적이 쉽지 않다면 헐값 이적 대신 요긴한 로테이션 자원으로 이강인과 동행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도 이미 이강인을 측면 공격수나 중원, 심지어 제로톱 역할까지 맡기며 다양한 포지션으로 기용한 바 있습니다. 백업 역할을 맡기기에 더 없는 존재입니다. 푸실도 이강인의 높은 이적료가 나폴리 이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체는 당초 PSG는 이강인의 이적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강인이 떠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제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SG 구단이 과도하게 책정된 이강인의 이적료를 낮추지 않는다면 이강인의 PSG 탈출은 예상 외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